잘난 척을 조금만 하자면 대부분의 1등급 학생들은 제 제자들이긴 하거든요. 정시에서 뭐 스카이 가면 사실 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랑 공부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서울대입니다. 이건 개뻥인 거 아시죠? 본인이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 열심히 하시고 수업 시간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 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지식의 주머니라는 건 좀 웃깁니다. 내 그림을 잘 그리거든. 가죽 주머니예요. 가죽 주머니. 저게 지식 주머니인데요. 이런 오늘 지금 본 이런 경제 지문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지문을 볼까요?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이 주머니 안에 쑤셔 넣으셔야 돼요. 넣는 거야. 얍얍얍. 자, 오늘 큰 것 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넣으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제가 한 건 이걸 여러분들이 잘 넣게 하기 위해 제가 이걸 쪼개드린 일을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든 넣어보라고. 근데 쪼개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구겨 넣으면 됩니다. 구겨 넣어요. 이 주머니는 탄력성이 별로 없습니다.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이걸 억지로 넣으면 하고 늘어나요. 자, 오늘 배운 이 지식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수요 공급 그게 뭐임?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식을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의 주머니는 이 지식이 빠져나가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지식과 이 정도의 수준의 글은 이제 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걸 계속 넓혀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또 오늘 제일 어려운 것들이야.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5쪽 땡큐 15쪽이고요. 여기 칠판 잠깐 볼게요. 또 잘리나? 이씨. 서정입니다. 서정. 서정이라는 말부터 보고 갈게요. 정부터 볼까? 공부 저랑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국어의 용어는 사실 원리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어요. 정은 한자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자 더럽게 못하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알아요. 왜냐면 뭔가 떠올라요. 배도 고픈데 뭔가 떠올라요. 초코파이가 떠오르시나요? 네, 초코파이에 써있는 그 정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은 마음 정자예요.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도 하죠. 이 감은 느낄 감자거든요. 느끼는 마음을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음이구나. 서는 뭘까요? 서는 글로 씀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글로 쓴 예술, 서예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글로 쓰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한글자로 시라고 합니다. 서정시 들어봤을 거예요. 서정갈래, 서정문학. 시를 말합니다. 시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마음인가 라고 하면 화자의 마음입니다. 화자의 마음. 화자, 어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시의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시의 주제는 그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시의 주제를 어떻게 접했냐면 자습서에서 봤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셨었어요. 이 시의 주제는, 이 작품의 주제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암기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고르기에는 조금 아마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특히 모의고사 수능은 작품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읽어줘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자, 문제에 시가 있어요. 읽어요. 다 읽었어요. 내가 뭐 읽었더라? 이런 경험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뭘 읽어야지라는 생각 없이 읽어서 그래요. 뭘 읽으면 될까요? 마음을 읽으러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작품의 주제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게 드러나는 방법이 뭘까 하면 총 3가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직접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슬프다. 됐어요. 이 작품 주제 슬픔. 왜 슬픈지만 찾으면 돼. 직접 제시한 거.
근데 아마 이런 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거야. 실제로는 상황을 통해 짐작하는 거, 추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다 쳐봅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그만둬요. 왜? 은퇴하려고. 나 이제 수업 그만하고 싶어. 나 놀고 싶어. 나 집에 지금 게임 깔아놓은 게 지금 11개거든.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 미치겠어. 빨리 하고 싶어. 어쨌든 이제 나 이제 은퇴하고 이제 매일매일 모은 돈으로 그냥 놀고 먹고 살면서 게임하고 살아야지 하고 내일부터 은퇴하고 살아요. 게임을 해요. 라면만 먹고 살아요. 버텨요. 어느 날도 라면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제일 싼 라면. 이제 카드로 긁었는데 삐빅. 잔액이 부족한다. 올 게 왔어요.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헐 귀. 터덜터덜 집에 가요. 자,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분 알 거야. 두려움, 뭐 우울함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바닥에 뭐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쓱 보니까 로또예요. 근데 안 지난 거야. 내일 발표인 거야. 그래서 이걸 누가 버렸지? 뭐 대충 무슨 얘기 펼쳐질지 알죠? 내일 검사 받쳐봤어요. 1등이야. 1등이야. 당첨금 보니까 세금 떼고 14억이래요. 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 기분 어떨까요? 좋았겠어요. 지렸지 뭐 그냥. 어때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은 정서를 직접 제시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감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을 감상한다는 거는 화자의 상황에 공감하여 그 마음을 추리해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문학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거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인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한 정신적 결함이 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얘들은 무슨 상황일 때 왜 그 기분임?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이성 지적 능력, 후천적 학습으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문학을 못하면 뭐다? 사이코패스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랑 비슷한데요. 상황과 조금 달라요. 그 화자의 그 인물의 태도 그리고 말투, 어조로서 역시 추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건 좀 고급 스킬이에요. 많이 고급 스킬이야. 그리고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보통 우리에게 묻는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이 사람의 상황과 액션 말투를 통해 정서를 도출했는가. 이게 문학 문제의 출제 원리 1번, 바로 마음 읽기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페가 아니라면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문학 점수가 낮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사이코패스인가 보다. 이 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까요? 자, 15쪽 보고 계시죠? 가시. 이 시는 첫 번째 시는 이렇게 시작하네. 아베요 아베요서 시작합니다. 근데 아베요 아베요부터 읽으면 안 돼요. 모든 시를 읽을 때는 제목을 먼저 읽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만술아비의 축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문이란 말은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읽다 보면 나오죠. 별사탕이 하나 있을 겁니다. 축문의 뜻은 제사 때죠? 제사 때 읽어 천지신명께 고하는 글이에요. 만수라비가 읽고 있는 제사 때 읽고 있는 글이 이 작품이었던 거예요. 꽤 큰 단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다시 볼까요? 아베요 아베요 시작합니다. 아베라는 말은 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일본 전 총리요라고 하더라고. 제 옛날 어렸을 때 별명이 아베였거든요. 닮았나요? 그 표정은 아베가 아니라 부엉이 뭐 이쪽 같으신데요 라는 표. A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버지의 경상남도 방언이랍니다. 문맥상 맞출 수 있어요 사실. 자, 아베요 아베요 하고 시작합니다. 내 눈이 티눈인 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네, 그냥 수업용으로 쓰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아까 제가 별사탕이라 했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주석 표시라고 해요. 주석 표시 표기인데 우리 이거 너무 딱딱하다. 나는 별사탕이라고 할게요. 왜 별사탕이냐면 아주 달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달달하다. 솔직히 여러분들 아베란 말도 잘 모르죠. 그리고 이거 말고 모르는 말 솔직히 많지. 근데 왜 여기에만 별사탕을 달아줬을까? 이 말이 답을 찾는데 결정적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랑 달라.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별사탕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별사탕을 달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외우세요. 그게 아니라 이거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설령 쉬우는 말이라도 별사탕을 달아줘요. 엄청 어려운 말인데 별사탕을 안 준다? 그럼 뭐야? 생각보다 문제 푸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특히 옛날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별사탕 없으면 생각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건 중요하다는 거죠. 티눈, 까막눈이래요. 자, 여기서 막히면 곤란해. 까막눈이 뭐예요? 아, 이러면 시작할 수가 없어. 까막눈은 글자를 읽지 못한다. 문맹이라는 뜻이에요. 자,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로요. 아버지도 알지요. 내가 까막눈인 걸.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 충문이라고 했거든. 자, 좀만 더 읽어볼게.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자, 제사상이고요. 등잔불이 없어요. 불이 안 켜져 있어. 밤인데. 깜깜해. 그리고 이 사람 까막눈이야. 충문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 일단 상황 하나 나왔어요. 충문 자체를 읽는 게 불가능해요. 이 사람은. 근데 제목이 충문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충문이 당한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충문이 말이 됩니까? 어차피 충문은 내가 못 읽는다. 아직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좀만 더 읽어볼까?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묻고 가이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자의 마음은 이 제사의 주인공. 근데 아베네요. 아버지네요. 화자의 아버지가 영혼이 왔을 때 밥을 많이 먹고 왔으면 하는 마음. 그냥 이 마음이에요. 객관적으로 읽으세요. 이상한 상상을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아버지가 와서 밥 많이 먹고 왔으면 좋겠구나. 좀만 더. 윤사월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워낙 또 많이 나와서 중학교 때 보셨을 겁니다. 자,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해요. 아, 많아요. 쌀이 많아요. 아, 많다. 겨울에 많으니까 먹어요. 쌀을 먹어요. 아, 냠냠냠. 아, 봄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봄에 쌀이 떨어져요. 허잉. 근데 왜 보리라고 해요? 자, 다음 추수는 가을이고요.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을 봄에 심습니다. 그게 보리예요. 이때 보리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을 보리로 존버하면 가을까지 존버하면 이제 가을에 다시 수확해서 이 루틴을 돌릴 수 있죠. 보릿고개 바로 여기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쌀이 떨어졌는데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여름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때를 바로 보릿고개라고 해요. 결국에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라는 얘기지.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로요. 이 보릿고개 힘든 거 알죠? 아버지도. 그 다음 간고등어 한 손이면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자, 아베 소원이 뭐예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요. 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간고등어 한 손이면 해소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베 소원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주어진 단서만 처리하셔야 돼요. 함부로 주관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자, 아베 소원은 간고등어면 풀 수 있는 것.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근데 간고등어 한 손을 준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릿고개라서. 그렇죠. 하지만 저승길에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묻고 가이소. 됐습니다. 화자의 이제 정서를. 자, 첫 번째 시의 화자는 작품의 제목처럼 만술아비라는 사람이었어요. 만술아비가 제사를 누구한테? 아베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소금하고 밥이나 많이 먹고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자, 사이코패스가 되기 싫으면 짐작해 봅시다. 비록 가난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마음. 괜찮을까요? 요게 이 작품의 주제예요. 하지만 이 시는 3학년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 포인트가 하나 바로 화자가 눈치챘나요? 하나 더 나옵니다. 두 번째 화자가 존재해요. 바로 이연이요. 어떻게 알아요? 1년의 화자가 만수라비인 걸 알아야 보이거든요. 이연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보게 만수라비. 이거는 1년의 화자가 아니죠. 새로운 화자죠. 자, 그럼 이 사람 정서 또 도출해줘야 돼요. 근데 직접 알려줍니다. 없는데요? 별사탕이 괜히 있겠어요? 엄첩다 했던가요? 엄첩다? 대견하다의 방언이래요. 아하. 화자 2번은 마음이 간단합니다. 만수라비를 대견하게 여겨요. 됐어요. 됐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해야 되는 일, 마음 읽기예요. 공감하시면 됩니다.
자, 좀만 더 읽어볼까요? B 읽어볼게. 여보게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청다. 대견하다.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을라고. 망령도, 이 망령이 누군지 눈치챘죠? 만수라비의 아베겠지. 제사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하네. 제사의 주인공 망령도 응감하여. 대응, 응답하다는 뜻입니다. 감, 느끼다. 예, 응답하여 느껴서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이 아베가 네 정성 느껴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 이 밤이슬이 그럼 뭐겠어요? 예, 누구가 한 거야? 이 망령, 아베가 이 만수라비의 마음에 감동하여 하는 것. 이게 바로 밤이슬의 뜻이 되겠습니다. 나 무슨 뭐 새로운 용어 막 내가 뭐 이거 작가 뭐 박목월 씨가 어떤 배경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지. 주어진 텍스트만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게 진짜 고수예요. 배경 지식은 시에서는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자, 다음 어디로 오냐면 10쪽 와보세요. 10번. 17쪽에 10번 문제 볼게요. 몇 번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4번입니다. 밤이슬 오는 거 소금밥을 바치는 마음. 아버지를 위한 만수라비의 마음. 네, 그게 답이고요. 나머지가 왜 답이 아닌지 빨리 설명할게. 1번. 자, 만수라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산 사람입니다. 요거 화자를 혼동하게 되면 1번 같은 거 골라요. 만수라비 못 잡은 거죠. 1번 고르신 분들 아까 봤어. 선지 2번. 아베 소원에, 자, 선지 2번이 오답률 1이야. 아베 소원에 망령도 응하여 감동했다. 이거 맞지 않나요? 잘 봐. 아베 소원이 뭐였어요? 간고등어 한 손이면 해소되는 것. 근데 해줬나요? 못 해줬잖아. 망령도 응하여 감동한 거는 아베 소원, 즉 간고등어가 아니라 그냥 쌀밥이라도 소금이라도 차린 그 마음에 감응한 거지. 간고등어 한 손으로 풀 수 있는 간고등어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아니에요. 이거 많이 골랐죠? 자, 3번. 보릿고개는 화자, 즉 만수라비가 현재 처져 있는 경제적 궁핍함을 말하는 거지. 이승저승 갑자기 왜 나와요? 예, 요거는 아베가 지금 왔다 가는 곳이고. 자, 선지 5번. 간고등 한 손 준비 안 했습니다. 예, 그 마음이 대견하다고 한 거죠. 됐지? 자, 이제 나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 화자가 2명인 거 다시 보니까 좀 혹시 보이지 않나요? 1년이 화자 원이고요. 2년이 방금 1년의 화자의 어머니인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뭔지, 자, 이 얘기를 합시다. 물론 우리가 짐작하고 추론하는 건 맞는데요. 이 서정, 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술의 영역이에요. 예술. 이 예술이 왜 가치가 있는 거냐면 다양한 해석, 사람마다 다양한 느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예술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조금 곤란해요. 대신 뭘 해줘야 되냐? 그래서 문제를 내기 위해 이 복이라는 걸 깔아줘요. 복이는 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출제자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출제자의 관점, 주관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주관, 객관, 구체, 추상 이거 공부할 건데 오늘은 이렇게만 말할게요. 출제자가 느낀 감상, 출제자가 이 시를 보고 느낀 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데이터, 아까 내가 객관적으로 읽었잖아. 객관적으로 읽은 데이터를 이 관점에다 적용시키면 답이 보이게끔 됩니다. 요 작업이 보통 3점짜리로 나오게 돼요. 요건 나중에 또 고난도 훈련할 때 또 심도 있게 해볼게. 자, 뭔 얘기 하려면 11번입니다. 11번. 의자는 뭐라고 하시는데, 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근데 보기가 알려줘요. 자, 보기 11번의 보기 두 번째 줄 봐봐. 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어머니는 죽은 남편과 자유물까지 여기다 밑줄 포용력과 배려심을 보이게 된다. 포용력과 배려심. 이를 통해 한 번 더 밑줄 자식에게 전해줄 세상살이의 이치. 됐습니다. 이게 의자입니다. 포용력과 배려심 그리고 자식에게 전해줄 세상 이치. 왜요? 그렇게 하겠대. 출제자가 그렇게 보겠대. 우리는 맞춰가자고요. 자, 이건 심플하게 갈게. 의자는 포용력, 배려심입니다. 자식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야.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이 의자가 포용력, 배려, 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 이 의미로 부여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관점을 제시했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대요. 이 의자는 그런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답 5번 보세요. 고른 사람이 있을라나? 5번. 어머니는 의자가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여기다 밑줄. 놓여야, 뭐뭐 해야, 뭐뭐 여야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 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요, 남을 위한 배려와 포용이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 붙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희생이고 봉사예요. 근데 이런 조건이 넣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시에서 출제한 거랑 논리적으로 많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였어요. 나머지 선지 뭐 헷갈린 거 다시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필기 하나만 더 합시다. 문학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문학 못하는 사람이 아까 이런다고 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저는 감수성이 별로 없어갖고 이 문학을 잘 못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못 푼 이유를 알겠네요. 감수성에 상관이 없습니다. 문학은 논리로 풀어야 돼요. 논리,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제일 이해 안 되는 말. 선생님, 저는 그 문학이 그때그때 읽히는 게 있고 안 읽히는 게 있어서 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맞는 문제가 있고 안 맞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수학도 너한테 맞는 문제가 있고 뭐 안 맞는 문제가 있니? 하니까 수학은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개념이면 적용해서 풀고요. 모르는 개념이면 못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학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조정되는 게 아니라 네 실력에 따라 결정되네. 예, 맞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답은 나와 있네요. 문학도 국어도 수학처럼 풀면 됩니다. 논리로서 풀면 돼요. 문학 논리 차근차근 쌓아드릴 텐데요. 오늘 문학 논리 2개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거부터 갈게요. 조금 텍스트 양이 있거든. 한번 봐봐. 이 4개를 구분하는 훈련을 하려면 4가지 용어에 대한 논리를 계속 쌓으셔야 돼요. 잠깐만, 이 4개는요 매일 보게 될 겁니다. 아이, 뻥이 심하시네. 매일 어떻게 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과제를 하신다면 안 나온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C는 그냥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볼게. 집에 가고 싶다. 대화는요, 말을 주고 받음. 대화체는요, 대화 때의 말투. 독백은 말을 혼자 함. 독백체는 독백 때의 말투. 이렇게 됩니다. 대화는 그래서 어이구야 행위예요. 대화체는 말투, 어조입니다. 말을 혼자 하다 독백 역시 행위고요. 독백 때 말투, 어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4개를 구분하러 갈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 썼어. 이게 많은 거야. 야, 오늘 필기 제일 많이 했다. 앞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필기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필기를 막 좋아하진 않아요. 할 게 많잖아. 이거 쓰면 좀 느려져. 근데 이거는 써놓고 가는 게 편해서 부득이하게 썼습니다. 이건 쓰지 말고 한번 봐봐. 배고파. 배고파. 오늘 뭐 먹지? 야, 이렇게 쓰니까 누가 아니 국어 선생이 이게 뭐예요? 하는데 이거 표준어다. 진짜야. 무엇의 준말 뭐가 있고요. 뭐의 준말 뭐 다 공식 표준어입니다. 이거 표준어야. 자, 뭘까요? 4개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름을 못 외워서 이게. 최정옥 씨, 뭘까요? 뭐 뻑큐를 날려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제가 만든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침묵은 뻑큐다. 아까 오수명이라고 우리 학원 귀요미 마스코트 원장님 할아버지 있잖아요.
자, 오수명 원장님 항상 저한테 친근하게 말을 거세요. 아유, 봉쌤 왔어요?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봉쌤 오늘 수업도 많은데 그 점심 어떻게 하게? 자, 근데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할게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져요. 딱 싸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나 보지 왜 저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같은 상황이야. 봉쌤, 아유 오늘 점심 어떻게 하게? 자, 이번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지고 다 이럴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침묵은 빠큐다. 종우가 야, 좋은 대답이 있어. 모른다. 모른다라는 좋은 대답이 있잖아. 여기 왜 왔어? 몰라서 올 수 있잖아. 몰라서 오는 거잖아. 알 수도 있지만. 자, 뭘까? 맞춰봐. 오늘 뭐 먹지? 3번. 난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세 번째를 말하는 거겠지. 잘했어요. 정답입니다. 이거 독백이에요. 왜? 이거 누구한테 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글을 만나게 되는 건 어디서 만나요? 책, 시험지, 지문, 텍스트로 만나게 되죠. 텍스트 안에 지금 듣는 사람이 설정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 독백이에요. 독백이고 그때 말투기 때문에 독백체도 성립합니다. 참고로 이 두 개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독백과 독백체는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내가 이걸 넣어볼게. 아우, 자기야 오늘 뭐 먹지? 자기야 오늘 뭐 먹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요. 최종욱 씨 한 번 더 해볼까요? 아까 잘했으니까 먹을 것 같아요. 빠큐가 좀 매서운데. 이거 굿 잘했어요.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왜 대화가 아닌지 혹시 대화라고 생각한 분 있으면 대화를 주고 받음 액션이에요. 받은 행위 있나요? 이 말을? 없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야. 다만 독백도 아니고 독백체도 아니죠. 뭐겠어요? 대화체라고 합니다. 대화 때 나오는 말투라고 하는 거는 괜찮지. 이게 대화체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무거나 처먹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러면 대화가 되고 대화체도 되죠. 하지만 요것만 있을 때는 대화가 아니에요. 자, 구분해 볼까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청자 여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듣는 사람이 텍스트로 제공되면 보통 이렇게 부르는 걸로 제공돼요. 부르는 걸로 제공이 된다면 저 대화체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청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독백 때리시면 됩니다. 독백 때리면 되고요. 그리고 주고받는 행위까지 있으면 대화라고 해주면 되고요. 주고받는 행위까지는 없고 그냥 청자만 설정되어 있으면 대화체에서 스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말을 뭐라고 하냐?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바로 대화체입니다. 맨날 나오게 되는 용어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바로 대화체. 청자가 설정되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청자는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자, 됐죠? 요거 잘 정리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자, 정서. 시의 정서, 화자의 정서, 다른 말로 주제라고도 하죠. 뭐 의식, 생각 같은 거죠. 다 비슷한 말들이야. 시에서 정서가 주제니까. 얘들은 언제 나타나고 드러나고 부각되고 강조되고 심화되고 환기되는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막 쓴 이유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정서가 언제 짜잔 하나요? 짜잔 하나요? 언제? 화자의 정서는 언제 부각 강조 드러날까요? 라고 하면 자 알죠? 손씨 언제? 잘했어요. 머릿속에 알지? 내가 뭔 드립할지. 내가 뭐 말할 것 같아 이제. 빨리 말해봐봐. 무슨 음료수 말할 것 같은데. 까먹었어? 코카콜라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영수 씨 코카콜라 알아요? 거는 거 알지? 너 했잖아 최근에 나랑. 야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뭐 있습니까? 북극곰. 자 머릿속에 북극곰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북곰 너무 무난하다. 새우 일어서고 하고요. 포즈 하나 취해봐요. 코카콜라 광고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거 하나 해봐. 배경도 넣으세요. 하늘도 넣으세요. 아유 햇살이 따갑네. 북곰 타 죽겠다. 자 사진을 찍어보세요. 자 하나 둘 착각. 북곰이 뭐라고 있나요? 햇살 아래서. 자 이제 제가 자 머릿속에 그 북곰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3초 정도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머릿속의 북극곰을 깨끗하게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의 무엇인지 까먹었다. 이의 씨, 이씨. 우리 좀 전까지 뭔 얘기하고 있었게? 북극곰. 어때요? 잘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여기에 문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관념, 의식, 정서, 주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나타납니다. 부각됩니다. 환기 떠오릅니다. 심화됩니다. 심지어 뭐 하더라도 잊으려고까지 했는데도 결국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정서, 주제, 의식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타납니다. 이걸 제가 왜 하냐? 최근에 모의고사 훈련하신 분은 아마 화법작문에 설명드렸을 텐데 세상의 모든 표현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특히 문학 문제가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선지예요, 선지. 선지 1, 2, 3, 4, 5 중에 우리 하나 골라야 되잖아. 들어봐봐.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해도 되겠지, 편하게. 뒤져라! 죽어라! 자, 제가 이 말을 설명해 볼게요. 큰 소리로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한 걸 내가 한번 설명해 봤어요. 큰 소리로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뒤져라! 자, 뒤져라! 이 말의 형식은 큰 소리일까? 상대에게 행동 요구일까? 형식은 이 말을 표현을 이루고 있는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뭘까요? 큰 소리는 형식에 들어가요. 큰 소리는 형식이야. 말하는 방식, 형식, 표현법이야. 표현법. 근데 상대의 행동을 요구한다. 이 말의 의미, 내용에 들어가는 거지. 자, 모든 표현은 이렇게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없는 선지로 해볼게. 직유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군. 직유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군. 자, 느껴지세요? 뭐가 형식인지? 직유법. 이게 형식, 문학에서는 표현법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야. 내용,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다. 이게 내용이고 의미야. 자, 9번 문제 선지 1번 봅시다. 형식 어디까지인지 보이세요? 9번 문제. 자, 17쪽이야. 어디 갔다 오니? 17쪽에 9번 문제 선지 1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여기서 슬래시. 여기까지가 형식이야. 그리고 뒤에 주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문학의 선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내가 읽은 작품에 적용된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둘 중에 하나를 안 따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뭐 안 따져도 돼요? 내용과 형식 중에 뭘 따질 필요가 없어. 내용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잠깐만, 주제는 무슨 짓을 해야 심화돼? 무조건 심화되죠. 그러니까 저 내용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뭐만 따지면 돼요? 말을 건네는 방식만 맞는지만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기억하셨나요? 첫 번째 작품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베요, 아베요. 뭐야 이거? 청자잖아. 이어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보게 만수라비. 부른 거잖아. 청자가 설정되어 있죠. 네, 말 건네는 방식이에요. 의자라는 나작품은 1년은 화자, 2년은 뭐였죠? 이 화자의 어머니가 화자에게 하는 말이었죠. 네가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한 4면쯤에 있어요. 그래도 큰애 네가 좋은 의자 아니었냐? 예, 말 걸고 있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죠. 됐네요.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선지는 차근차근 또 쌓아갑시다. 다 했나? 오케이. 자, 이제 소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몇 시까지지? 4시까지지? 힘드시죠? 좀만 참아. 한 것도 없는데 2시간 지나갔어요. 이게 이명수 졸리냐? 그래, 힘을 내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미친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가끔 하죠, 누가. 아이, 선생님들이 그러던데요. 야, 니들이 뭐가 힘드냐? 앉아갖고 그냥, 이거 수업이나 들으면 되고. 난 여기 앞에서 서서 떠드느라 얼마나 힘든데. 아닙니다. 틀린 말씀이세요. 저는 안 힘들어요, 이게. 이유는 첫 번째가, 이거 제가 아는 얘기예요. 곱하면서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있긴 하지만, 이거 모르는 거, 헷갈렸던 거를 새로운 지식을 지금 내가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공부라는 게.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또 어른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야, 학생 때가 제일 좋았어. 어른 돼봐. 어른 되면 사회생활 시작하면 직장생활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 받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개그가 아니야. 나 동갑 연예인 몇 명 말해줬잖아. 임시완, 김수현, GD. 나 친구들이잖아. 우리 88라인들이잖아. 황광희 내 친구야. 고마워 믿어줘서. 자네는 왜 안 믿어? 진짜야. 개그 아니야. 진심이야. 내 친구들이야. 걔들. 아는 건? 나는 걔들은 아는데 걔들은 난 모르지. 근데 제가 그래도 30대 후반까지 살고 있는데 저는 알아요. 학생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저보고 지금 고등학교 돌아가라고 하면 바로 점프할 겁니다. 몇 층이야? 바로 갈 거야. 왜? 다시는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 두 가지 이유 있어요. 하나는 군대를 다시 가야 되고요. 하나는 고등학교 다시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단순히 이제 지식을 넣느라 힘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보상이 없어요. 아니 있는데요. 좋은 대학교 갈 건데요. 그거 언제 오는데? 3년 뒤에 오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수업이 12시간이 좀 넘게 있거든요. 항상 이래요. 돈에 미친 거지. 그래서 오늘 12시간 수업이 있는데 내일도 12시간 수업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계속 수업을 해야 돼요. 힘드시겠어요? 안 힘들어요. 왜냐면 매 달마다 통장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찍혀요. 그걸 보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상해 오니까 안 힘들어. 할만해. 근데 여러분들은요. 오늘 저랑 같이 경제 지식을 배웠고요. 그리고 비문학 구조를 배웠고 시에 대한 원리와 출제 원리 용어를 2개 학습했어요. 자, 내일 무슨 보상이 오죠? 다음 달에 무슨 보상이 오죠? 아무 보상이 안 와요. 당장은.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내하시면 보상은 오죠. 3년 뒤에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중간중간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들을 설정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래야 오래 해요.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형수야 그래서 힘든 거지? 보상이 없어갖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까지는 못하고 고3들은 내가 보상을 줘요. 이게 되게 유치한데 되게 좋아해. 여러분들 이거 다음 주에 과제 갖고 와야 되잖아. 과제를 다 해오잖아. 그럼 내가 1000포인트를 줘요. 모의고사를 매주 보거든, 고3들은. 모의고사를 응시하면 또 1000원을 줘요. 어휘 테스트 걔들도 오자마자 봐요. 좀 더 어려운 어휘야, 걔들은. 만점 맞으면 역시 1000원을 줘요. 모의고사 등수 1등 하면 2000원 추가, 2, 3등 하면 1000원 추가.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등수에 따라 1000원, 뭐 500원씩 더 줘요. 자, 이걸 매주 지켜줘요. 처음에는, 이게 1000원 갖고 뭐예요? 근데 이제 성실하게 과제만 열심히 하셔도 어휘만 꼼꼼히 해오셔도 3,000원? 6,000원? 지금 한 3만 원까지 쌓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얘기가 다른 거야. 이게 동기가 좀 되네요. 괜히 과제하기 싫은데 그래 뭐 1,000원 준다는데 그냥 하기나 합시다.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1,000원이어도 움직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보상을 해보세요. 내가 줄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보상은 여러분들 과제 해오시면 매주 어머니께 이제 문자 나가야 되거든. 그때 아주 훌륭합니다. 극찬 써드리는 거 그것밖에 일단 할 게 없어. 나중 3학년 되면 내가 돈 줄게. 이 포인트는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주 먼 얘기야. 카카오페이에서 사고 싶은 거를 검색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그 포인트를 금액만큼 소모해서 그걸 바로 쏴줘요. 이런 식으로. 신나하던데. 아니면 책을 사던가. 이게 한 40명이 좀 넘어가니까 자, 학생 한 명 입장에서는 오늘 그냥 3,000원 벌었다는 거잖아. 자, 한 사람당 3,000원씩만 가져가도 난 매주 얼마씩 나가는 거야? 13만 원씩 없어지고 있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이번 주는 또 13만 원이 날라가겠죠?
소설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줘요? 이럴 때 대답은 더럽게 잘해. 봐서요, 봐서. 일찍 끝내줄게, 일찍 끝내줄게. 몇 촌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서정을 봤죠? 자, 같은 논리 그대로 가자고. 힘들지? 2시간 했으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안 끝나서 힘들지? 내가 쉬는 시간 중간에 조금 한 번 더 줄게. 봐봐. 사는, 아까 정은 마음이었잖아. 이 사는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 것을 서사라고 하고, 우리가 그 갈래를 뭐라고 하겠어요?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바로 이야기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구만. 근데 이야기는 아까 마음하고 다르게 조금 범위가 넓은 말 같아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지롱. 중학교 때 배운 거 떠올려봐요. 서사 3요소, 소설 3요소, 이야기 3요소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들으면 알 거야. 인물, 사건, 배경, 이게 바로 이야기고, 네, 이게 바로 소설에서 묻는 출제 기본 3가지 툴이에요. 이거 물어봐요, 이거. 자, 근데 이것도 조금 넓어요, 범위가. 디테일하게 각각 뭘 물어보는지를 또 설명드릴게요. 인물은 뭘 물어볼까요? 인물의 키를 물어보나요? 인물의 이름을 물어보나요? 뭐 그런 건 안 물어보죠, 당연히. 인물의 심리를 물어봅니다. 인물의 심리. 어떻게 알아요? 자, 보통 서술자가 직접 알려주거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인물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짐작하거나 이 사람이 하는 액션이나 대사, 말투를 통해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문학하고 똑같죠. 그래서 시와 소설은 결국에 같은 라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좋은 거예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그냥 소설이 아니라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이면 여기서 출제의 원리가 하나 더 추가돼요. 뭐가 추가되냐면 잠깐만. 내국제고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관계를 물어봐요. 이게 고전소설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출제 원리예요. 심리도 물어보는데 관계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관계 무슨 사이인지 알아야 돼요. 그거 뭐 알려주지 않나요? 현대소설과 다르게 고전소설은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인물들이 서로 부르는 말로 눈치 까줘야 돼요. 맞춰볼래요? 소자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거 말 듣는 사람 누구야? 엄마 아니면 아빠일 거야. 이런 게 자기를 부르는 말. 그래서 관계, 자, 인물들의 호칭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줘야 되는데 역시 고전소설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방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극 좀 봤다 싶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아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게 하드코어해질 겁니다. 자,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쌓아주시면 돼요. 용어들을 관직으로 특히 많이 불러. 원수께서, 이 원수? 부모님의 원수? 아니야, 이 원수는 또 대장군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천자가 행차하시니, 천자? 이거 황제를 의미하고요. 이런 용어들을 나중에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거는 소프트한 것 갖고 왔으니까 무난히 풀 수 있을 거야. 자, 인물에서는 역시 심리를 물어보고요. 사건이라는 거는 다 알걸? 갈등을 물어봅니다. 오늘은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갈등 훈련은 별거 없습니다. 다만 이 갈등이 드러나는 방법은 다양하게 되고요. 중학교 때는 이거를 외적 갈등, 내적 갈등 구분하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는 거의 없고요. 구체적인 갈등의 상황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갈등 상황. 참고로 이거 구체란 말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건 다음 주에 갈게. 혹시라도 내가 까먹으면 이거 구체한다는 내가 이거 사기꾼이구만 하면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설명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배경은 2개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묘사했는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구체 추상이 작동해요. 구체적으로 묘사했는가 아니면 다른 특수한 방법을 썼는가. 그리고 이때 하나 더 깔리는 게 바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이 소설에서 시간과 공간은 이 배경은 분위기 형성에 바로 도움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어떻게 소설이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슬슬 느낌이 오실까요? 특정 상황에서의 인물의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사건, 어떤 갈등 사건이 있길래 지금 얘들이 싸우는 건지 물어봅니다. 배경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묘사하긴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게 다 그냥 그대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출제 원리만 들고 와도 세네 문제는 이미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소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조금 도와드릴 거거든요. 세 줄 제가 10초 줄 테니까 19쪽이야. 세 줄만 읽어봐요. 그리고 인물이 몇 명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됐을까요? 관계, 자, 세 줄만 읽는데 세 줄만 다 읽었지 뭐. 죽어서 이곳에 장래, 여기까지. 자, 여인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하생이 나왔어요. 둘이 무슨 관계일까요? 대사에 있어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룰 거거든. 아, 만난 사이네요. 만난 사이. 우리 만나는 사이 두 글자로 줄여도 될까? 연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만나는 사이에요. 근데 여인의 대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 오늘 쉬운 것 같다고 했죠? 시중 아무개 땡땡땡 씨의 딸이 바로 여인이었군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만약 놓치고 가잖아요. 아예 못 읽어요. 뒤가 갑자기 이게 모임이 할 거예요. 자, 이거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쉬는 시간 조금 섞어서 풀 시간 줄게요. 이거 괜찮죠? 이거 쉬는 시간 섞어서 준다고 여러분들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역시 여러분들 괴롭히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이렇게 긴 글은 읽는데 시간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푸는 사람들은 천천히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긴 글은 내가 좀 쉬는 시간과 섞어서 드리는 거니까 본인 재량껏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몇 분을 드릴까요? 세 문제짜리거든요. 세 문제 푸는데 3분이면 되죠? 자, 우리 8분만 쉽시다. 아까 많이 쉬었으니까 이번엔 자 3분 푸시고 8분 쉬고 3시 15분에 3교시 할 테니까 자, 얼른 풀어보고 자, 몇 번까지? 19쪽에서 23쪽까지 풀고 쉬기. 이따 봅시다.